안녕하세요.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책은, 공유해드릴 책은 설민석의 삼국지 원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잘 아시죠? 그런데 설민석이 이 삼국지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충실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이렇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저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표지 다음 장에 보니까 설민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삼국지는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설민석 작가님은 삼국지는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역사 아니면 문학, 아니면 철학, 그런 책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 속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워낙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읽으면서 눈에 쏙쏙 들어왔던 몇 가지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눈에 들었던 건 뭐냐면 진궁이라는 책사예요. 진궁. 원래는 동탁 책사도 하고 나중에 여포 책사도 하는데, 사람이 뭔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대목인데, 진궁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딱 와닿았어요. 뭐냐면 170페이지 나왔는데, 170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궁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혁명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라 장수를 따랐건만 내가 또 사람을 잘못 짚었구나. 이제 내 운도 한나라의 운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원래 이제 그때는 군웅 할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싸움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잘하는 장수들이 어떻게 보면 짱이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것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가지고 여포 옆에서 알면 뭔가 직언도 하고 했는데, 여포가 알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알면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런 대목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가보면 관우랑 알면, 그 삼형제가 알면 어쨌든 간에 싸움에서 지고 나서 알면 관우가 결국에는 조조한테 항복을 하고, 그 유비의 어떤 그런 부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해가지고 조조 밑에 이제 들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조조가 같이 있으면서 관우를 알면 설득하려고, 알면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많은 호의를 베풀거든요. 그런 대목들을 한번, 그리고 그러면서도 알면 관우가 얼마나 의리의 아이콘인지 한번 그런 대목들을 한번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200페이지부터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조조를 설득하려고, 조조가 이제 관우를 설득하려고,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그 유비의 그 가족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비의 부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 해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시험을 하려고 이제 방을 한 칸만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을 한 칸 내주는데 3일 동안, 4일 동안 관우는 방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에 살면 청룡원월도로 해가지고 그 부인들과 가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넓은 집으로 옮긴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최고의 미녀를 10명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10명을 다 그 유비의 어떤 그런 부인과 그 가족에게 또 보내서 알면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슴구이랄지 아니면 맛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지를 않고 그것을 이제 또 유비 이제 가족한테 이렇게 보내고, 그 형수님이라고 하잖아요. 형수님한테 보내고, 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은보화로 이제 설득하려고 조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관우가 말에서 내릴 때는 은을 주고, 그 다음에 말에서 오를 때는 금을 주기를 반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그냥 창고안에다 그냥 싸놓기만 하고 전혀 그런 걸 내색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또 깜짝 놀랐던 대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비단옷을 또 한 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비단옷을 한 벌 해주니까
받기는 받는데 거기에다가 알면 예전에 이제 입었던 허름한 옷을 또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비단 옷 좋은 옷을 입었는데 왜 그 허름한 옷을 또 입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승상하면서 이제 조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또 204페이지 나오는데 승상 이 옷은 저희 큰형님 유비가 지어주신 거랍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형님이 느껴지는 탑니다. 새 옷을 받았다 하여 어찌 형님께서 입혀주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큰형님이 언제 어디서든 밤이든 낮이든 저인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형님은 여기서 이제 유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예를 들면 조조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최후의 방책으로 알면 어떻게 하면 관우를 알면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가지고 밑에서 이제 알면 부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조조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관우는 말을 좋아하니까 옛날에 여포가 탔던 적토마를 한번 선물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적토마를 또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알면 관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막 너무 탐이 나는 말인데 알면 그러면서 이제 진짜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이제 알면 그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다는 말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관우가 조조 앞에서 내 눈물이 날 만큼 좋습니다. 이건 207페이지 나오는 건데 하루에 천리길을 가는 영무를 주셨으니 이제 저희 형님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언제든 바람처럼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토마를 주어가지고 열면 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조조 입장에서는 관우를 열면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부하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열면 그 유비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간에 의리의 아이콘이 된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페이지 이제 또 225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설정 인물이 관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전개를 했지만 의리 아이콘이잖아요. 의리하면 관우 이런 것이 연상이 됐고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대목들이 책 속에도 이제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념할 것이 뭐냐면 진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삼국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조조하고 이제 원소가 이렇게 대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소가 실은 군인이 예를 들면 70만 그리고 조조는 7만 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조조가 원소를 일면 그 70만을 그 한마디로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조조가 탁월한 그런 지장이면서 탁월한 점도 있지만 그 원소가 얼마만큼 사람이 열면 그렇게 많은 것을 취하고 있고 가지고 있음에도 열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는 분명히 열면 뭔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그 뭔가 이렇게 충원하는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연합군을 막 이렇게 이끌면서 좀 뭔가 이렇게 그 승리에 도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이게 탁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에 너무 도취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이때 이제 펼쳐진 게 어떻게 보면 원소하고 조조하고 했던 그런 장면이 전투가 관도대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페이지 249페이지 나오거든요. 249페이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소에게도 탁월한 어떤 그런 책사가 허유라는 책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사의 허유의 간언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7만하고 일면 조조군이 7만이고 본인이 일면 70만, 원소의 군은 7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일면 조조가 왔을 때 허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면 그 조조의 군이 적지만 그 조조의 군은 너무나도 일면 그 정비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좀 상황을 보고 일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시를 해요. 그리고 또다시 일면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왔는데 또 일면 그것을 또 간언하는데 또 무시하고 계속 그냥 무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또 직원도 하고 막 읍소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패하고 두 번 패하고 또 이제 세 번 패하기 직전에 그때도 몇십만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시 직언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적을 한번 제대로 한번 정찰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다. 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그 책사가 일면 그것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다시 이렇게 간언을 하는데 그것을 또 무시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결국에는 내면 그 관도대전에서 허유의 간언을 계속 무시를 하고 원소의 그 대군이 일면 조조한테 일면 조조건에게 완전히 성례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대목을 쭉 보면서 야, 예를 어떤 CEO 입장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면 사리분별을 잘 하셔서 하면 뭔가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만하지 않고 뭔가를 제대로 움직이는 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관도대전하고도 별도로 또 다른 쪽에서도 보면 그 원소가 알면 그런 대목이 또 나오거든요. 뭔가 이렇게 때가 돼가지고 적기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치하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그 아들인가가 알면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알면 그때 같이 이제 이렇게 있던 저희가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알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치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뭐라고 하냐면 야 무슨 소리냐 알면 지금 내 아들이 감기 걸려갖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뭔 전쟁이란 말이냐 알면 그래서 그때 타이밍을 이제 놓치고 이제 이런 그런 대목도 책 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 CEO는 어떻든 간에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승리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승리에 도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내용도 우리한테 시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비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뭔가 이렇게 책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도 인상 깊게 그 부분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갈공명이 처음에 유비군 해가지고 유비하고 했을 때 그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대목이 324페이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장수가 지휘하더라도 병사 스스로 절도가 있으면 백전불패의 군대가 될 것이고 병사 스스로 혼란하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항상 그 뭔가 이렇게 제갈공명이 군대를 열면 뭔가를 양성하면서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하면 그 군인들한테 그런 걸 계속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가왔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여기 이 대목을 하고 마칠 건데요. 유비의 이제 어떤 그릇 유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쫓겨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알면 조조건에게 그런데 그 대목을 한번 보면 얼마만큼 사람들을 중요시하고 백성들을 중요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 중심이고 이런 건 알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사람 쪽에 몰입하고 있는지 알면 유비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쏙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갈공명이 열면 백성들 해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움직이면 조조군한테 이제 따라잡히고 이러면 다 몰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공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때 그 아픈 백성들이 알면 못 따라오는 백성들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갈공명한테 유비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352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공명선생 민심을 읽고 어찌 천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도 나는 백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유비의 어떤 따뜻한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유비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유비 그 다음에 또 조조 그 다음에 손권 이렇게 있는 손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설민석의 삼국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